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만입니다. 굿모닝이고요. 여러분들 또 이런 새벽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또 한번 소통하는 시간, 여러분들에게 또 유익한 시간을 한번 만들어줘야 하는데, 무슨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 하다가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압박을 하잖아요. 삼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손에 든 게 뭡니까 이게? 이게 조금 웨이퍼입니까? 웨이퍼를 들고 이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이 웨이퍼가 미국의 인프라다. 결국 삼성 추가 뭐 투자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눈 막 부락히고요. 참 힘든 시기입니다. 힘든 시기. 뭐 당연히 투자는 해야겠죠.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왕이면 뭐 그냥 맨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뭔가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떡밥이라도 받고 투자를 해야지. 그냥 뭐 생짜배기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이 무슨 뭐 땅 파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한번 그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도체는 인프라다.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분야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뭐 이런 소리를 한 것 같아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 12일에 백악관에서 열린 그 반도체 공급망 그 최고 경영자 그 서밋에서 당부한 것이 그거예요. 예상대로 미국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예요. 공격적 투자. 그래서 총 19개 기업 중에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했죠. 우리 삼성전자가. 미국과 중국의 그 반도체 패권주의 경쟁 국면에 끼어가지고 아주 복잡한 셈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화상회의 방식으로 그 참석한 그 글로벌 기업 CEO들에게 뭐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데, 미국을 기다려주지 않는데 미국도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반도체 공급망 확대 의지를 이제 분명히 이제 밝힌 겁니다. 특히 그 바이든 대통령은 그 반도체 웨이퍼를 직접 들여 보였어요. 그래서 이 웨이퍼는 미국의 인프라다. 우리는 과거의 인프라를 고치려는 게 아니라 미래의 인프라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제치고요. 이제 반도체 기술 패권을 지겠다는 의지도 이제 분명히 이제 드러낸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20세기 중반 그리고 20세기 말까지도 세계를 주도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는 다시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면서 이제 그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이어 참석한 그 CEO들을 향해서 우리의 경쟁력은 여러분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달려 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협조할 것을 이제 계속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당초 예상과 달리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반도체 기업을 그 다수 초청한 회의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 자체가 미국이 주도하는 그 반도체 동맹이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한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에 그 미국의 이제 반도체 기업 인텔이 있죠. 그 백악관 요구에 즉각 화답을 해요. 역시 인텔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보면 그 겔싱어 인텔 CEO는 그 회의 직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텔 공장 네트워크 안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을 설계업체와 논의 중이다. 그래서 6에서 9개월 안에 9개월 안에 그 생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잘 보여야겠죠. 이에 따라서 대만 TSMC 등 파운드리 기업의 차량용 반도체 생산 확대도 이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봅니다. 반면에 그 삼전은 이 같은 그 미국의 요구에 쉽사리 답하기 힘든 처지에 놓여 있어요. 차량용 반도체를 거의 생산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리고 미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 중국에 대한 투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미국도 투자해야지, 중국도 투자해야지, 뭐 여기저기 다 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눈부라키면서 지금 막 협박을 하고 있으니 삼전 입장에서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특히 이날 회의에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직접 언급을 하겠죠. 그 중국 역시 이제 향후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투자 요구를 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에 힘이 실립니다. 이 중국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시진핑이 또 중국도 이제 삼전 또 협박하겠죠. 또 우리 중국에 투자 안 하면은 내쫓으려고 할 텐데 또 참 이러지 저러지도 좀 애매모호한 상황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 이제 삼전은 그 미국과 중국 양국에서 향후에 이제 수십조 원의 투자를 단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어요. 그리고 중국은 미국과 함께 반도체 최대 시장이에요. 지금 중국 시장이 얼마나 큽니까 또.
그 홍콩까지도 하면은 한국의 반도체의 그 전체 수출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60%. 작은 물량이 아니면 엄청난 큰 시장인데, 이거 뭐 바이든 대통령 눈치 보다가 이거 뺏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 60%의 가량을 차지하는 시장인데요. 일단 삼전은 그 미국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그 차량용 반도체 그 공급난 해소를 위해서 그 생산량 그 증대를 할 것 같아요. 나설 것 같습니다. 그 인텔과 마찬가지로 그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을 늘리는 방안하고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에 대한 증설 계획을 검토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파운드리도 같이 해야겠죠. 당장은 지난 그 2월 한파로 가동이 중단됐잖아요. 그 오스틴 공장. 지난달에 중순에 정상 가동에 나섰는데, 미국 텍사스주의 그 오스틴 팹 생산 설비 가동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방안이고, 최대치. 이제 엄청나게 끌어올려야겠죠. 최대치로. 이와 함께 그 삼전은 현재 추진 중인 그 170억 달러, 한 20조 원 되는 그 규모의 파운드리 팹 신설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비 확대도 고려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삼전은 텍사스주의 그 오스틴 시와 그 팹 신설과 관련해서 인센티브 협의를 해왔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재구속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정확한 투자 계획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죠. 그 업계에서도 그 삼전이 이번 기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미국 파운드리 팹 투자 규모를 최대 한 200억 달러까지 늘릴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200억 달러. 그리고 반도체 업체 그 한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제 대미 투자를 압박한 상황에서 그 회의에 참석한 이가 삼전에 신규 투자 카드를 제시하기 위해서 복잡한 셈법에 돌입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삼전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복잡한 셈법이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까지 이제 압박하면은 이제 외교 문제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 정부가 이제 조정 역할을 했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정부가 좀 나서가지고 미국도 좀 달래고 중국도 달래고 양쪽 잘 달래면서 이게 줄다리기 잘 타해갈 것 같습니다. 한편 삼전의 그 고위 임원들은 그 지난 9일에 그 유영민 그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뭐 이호승 실장 등 그 서울 모처에서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청와대는 최근 그 반도체 공급난 문제하고 더불어서 백악관 회의를 앞두고 그 삼전 측의 준비 사항 등을 뭐 지원하고 뭐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이와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해가지고요, 15일 그 개최하는 확대 경제장관 회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삼전을 비롯해가지고 SK 하이닉스, LG 화학 뭐 이런 큰 대기업들 있잖아요. 그 CEO를 배석시켜가지고 경제 정책 관련 협의도 한번 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지금 우리 바이든 대통령은 엄청나게 지금 막 내가 볼 때는 좀 압박 카드로 좀 굉장히 좀 심하게 기업들을 좀 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뭐 자기 나라에 투자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결국은 뭐 속된 말로 조지겠다는 거겠죠. 이제 뭐 조지겠다 해가지고 이리저리 지금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이거 잘 해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데 참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 내가 볼 때는. 참고로 그 삼전이 이제 지난해 한 해 동안에 그 반도체 생산과 판매를 통해서 중국에서 올린 매출이 한 31조 원이 돼요. 31조. 그 회계상 일부 매출이 두 법인에 걸쳐 있을 수 있는데, 같은 기간에 그 삼전의 그 반도체 사업 부분이 거둔 그 매출 103조 원의 3분의 1가량이 중국에서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이는 또 중국 반도체 판매를 총괄하는 그 상하이 반도체 있어요. 상하이 삼성 반도체. 그 법인하고 시안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한 그 낸드 플래시로 삼성 차이나 반도체가 있죠. SCS. 그 법인이 올린 연 매출을 합한 수치예요. 작은 수치는 아니죠. 그래서 지난 그 2019년에도 삼전은 반도체 생산 판매만으로도 중국에서 약 31조 5천억 가량을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탄한 중국 사업을 지금까지 이어간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안보 이슈로 하니까 그 삼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거죠. 지금까지 이제 중국 그 중앙하고 지방 정부의 관계를 잘 이렇게 이어왔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뭐 이제 미국에다 투자하고 중국에다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은 그럼 중국에 투자한 건 뭐가 되겠습니까?
뭐 하여튼간 참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하여튼 이런 문제가 빨리 이제 정부가 좀 외교적인 그런 수완으로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하여튼간 저는 그래요. 삼전이 미국에서도 돈도 벌어야 하고 중국에서도 돈도 벌어야 돼요. 중국과 그 홍콩 시장이 한 60% 됩니다. 이 매출 놓칠 수 없죠. 그리고 당연히 미국도 놓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떡밥 줘가지고 제대로 해서 투자해가지고 뭐 텍사스를 하든지 애리조나를 하든지 간에 뭔가 만들어가지고 자꾸 뭐 돈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이 지금 샌드위치적으로 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위험하고 그냥 위기가 기회고 또 기회는 또 위기고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이 위기를 기회로 현명하게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간 그 삼성 관련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